안녕하십니까. 국제문제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해서 2018년 선거를 치른 민주콩고 DRC 콩고 대통령 선거와 이라크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 팩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콩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18년간 장기 집권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온 카빌라 대통령이 자국 내 소요 사태가 심화되니까 이를 빌미로 미뤄왔던 대선을 결국에는 2018년 12월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당선이 유력시돼 왔던 제1야당 후보 파어유루가 낙선하고 제2야당 후보 치세케티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부정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어쨌든 여야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최고재판소까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치세케티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콩고 선관위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된 게 있습니다. 전국 62,716개 전자투표기로부터 취합된 중앙 데이터베이스 자료인데요.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선거 당시에 콩고 가톨릭 사제단이 감시원 4만 명을 동원해서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 1월 15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룬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와 가톨릭 사제단이 출구 조사를 한 것을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계수가 0.976, 0.991로 거의 일치해서 실제로는 60% 가까이 득표한 파유루가 1위였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치세케티는 19%를 득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후보는 18%에 머물렀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콩고 선관위는 개별 조작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최종 수치를 강화해서 당선자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 결과로 굳어진 것이죠. 카빌라 정부가 급진적인 제1야당 후보에게 정권 이양을 꺼려서 그나마 온건한 후보를 선택해서 최종 당선자로 발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거 전부터 선거 부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던 전자투표기로 집계한 데이터, 유출된 데이터가 벤포드 법칙으로 검증해 보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데이터에 힘입어서 파일루는 실제 득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전자투표기에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예 신문기사 제목을 보팅 머신에 대해서 파일루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 재무부가 콩고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인데요. 이유는 비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그 제재의 부과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전자투표기 도입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서 콩고 선관위가 1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 투표기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거부한다고 기사는 적고 있네요. 전자투표기 사용과 관련해서 물론 선거 치르기 전 상황입니다만 미국 내 아프리카 부패 감시기구인 더 센트리가 콩고 대선 투표지에는 QR코드가 사용되는데 이 QR코드는 정보를 많이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기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권자가 협박받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선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쿠르드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함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개표를 요구하는 그런 데모 또 테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수개표를 명령하죠. 이라크 쿠르드 지역은 쿠르드족도 있고 투르크멘족도 있고 아랍족 다민족이 공존하는 곳으로 군소정당인 쿠르드 애국당 PUK가 쿠르드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지지표를 전혀 얻지 못했던 선거구에서까지 당선자가 나왔다. 이건 이변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변이 발생한 이면에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는데 부정선거 내용으로는 전자투표기와 USB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표가 더 많이 가게 하거나 적게 가도록 조작하는가 하면 데이터 전송 시 왜곡된 수치를 입력하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르드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USB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입회를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수개표를 진행해 보니까 전자개표 결과 불일치가 발견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누가 투표했는지 기록이 없는 수천 장에 달하는 중복 투표지가 나왔는가 하면 키르쿠크에서는 5명의 후보가 다수의 투표소에서 똑같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행위들은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런던 정경대학의 미들 이스트 센터, 중동 연구소죠. 중동 연구소에서 나온 그 2018년 그 총선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인용한 것임을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이나 걸린 수개표 결과 부정선거는 쿠르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이라크 18개 주 중에서 5개 주 6명의 당선인이 변경되었을 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에서 선거 조작이 의도적으로 자행된 일부 투표소 이외 지역에서는 수개표와 전자투표 집계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콩고나 이라크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산 전자투표기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콩고의 경우에는 콩고 선관위가 그 내부에서 유출 자료 그 데이터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최종 득표 순위를 바꿔 발표한 주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라크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과 결탁한 선거 관리원들이 아예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이 선거가 왜곡된 겁니다. 투표함에 손대고 조작된 수치를 전송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반면에 데이터를 중간 조작해서 결과를 발표한 콩고는 결과적으로 논란이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콩고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정밀한 수개표를 통해서 투표 용지하고 최종 선거 결과 발표 수치를 비교했더라면 이 선거 부정 논란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